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호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매드 호텔의 마지막 날이고요. 예, 오늘 많은 분들 이제 연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뭐 바깥에 나와서 선글라스 꼈는데, 예, 어저께는 여기 모기 물렸어요. 그래서 눈 쪽 한쪽에 지금 쌍꺼풀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선글라스 꼈는데, 뭐 이게 또 도수도 있는 거라서 선글라스 끼고, 뭐 오늘도 여행 끝나고 또 돌아가신 분들 이래저래 좀 오늘 또 아무 스크립트 없이 그냥 주절주절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태국에 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 물가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예, 도대체 얼마나 싸냐, 한국보다 싸다 그러는데 얼마나 싸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가서 그냥 시장이나 거리의 노점상, 예, 이런 데 가서 국수를 하나 먹는다. 그럼 일반 국수 같은 경우는 미국 돈으로 한 1불 25센트, 1불 50센트, 미국 달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한 끼를 먹고, 어저께는 이제 제가 블루 누들이라는 국수를 2번 갔는데, 거기가 길에 있는 노점상 국수예요. 에어컨도 없어 선풍기 틀어놓고 먹는 데인데, 거기가 미슐랭 스트리트푸드에서 선정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 중에서 맛있는 집으로 선정된 곳인데, 모르고 갔어요. 근데 맛있어갖고 저도 2번 갔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갈비국수가 있어요. 갈비가 들어있습니다. 뭐 갈비탕 같이. 갈비국수가 있는데 그게 소자가 70, 대자가 90이니까 한 2불 25에서부터 2불 50. 예, 그나마 좀 비싼 거예요. 갈비가 들어가 있다고. 비싼 국수가 그 정도니까 보편적인 서민들 밥 한 끼에 한 1불 25에서부터 2불 사이. 뭐 그 정도면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데, 여기도 조금 이제 인테리어 잘 되어 있고 에어컨이 좀 돼 있고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보통 밥 한 끼에 이제 한 6불, 예, 7불 이 정도는 좀 주셔야 되고, 여기도 또 좋은 데 레스토랑 가면 밥 한 끼에 100불, 예,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곳 치앙마이에 미슐랭 스트리트푸드하고 미슐랭 다 받은 데가 43군데가 있다고 해요. 레스토랑으로는 한 10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옮겨가는 호텔이 이제 유니만이라는 이제 호텔인데, 이곳 치앙마이에서는 제일 비싼 호텔이에요. 제일 비싼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룸, 뭐 스위트 룸 빌린 건 아니지만 일반 룸 빌린 값이 하루에 한 120불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여기서 비싼 호텔인데, 그 호텔에 붙어있는 식당 중에서 나라라는 식당인데 3년 연속 미슐랭 등급을 받았던 식당이고요. 그 옆에 또 원님만이라는 쇼핑몰에 미슐랭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뭐 기회가 되면 그 두 곳을 좀 가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되게 싸고, 예, 뭐 미슐랭이라 하더라도 와, 한 끼에 100불? 예, 미국에서 미슐랭 레스토랑 가서 와인 먹고 하면 1,500, 2,000원 나오죠. 예. 미슐랭 또 싼 데 중에 하나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에도 제가 미슐랭 그 전에 이제 디마지오를 왔는데, 거기가 이제 1인당 한 120불 정도? 예, 이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슐랭 레스토랑을 100불에 먹을 수 있으면 진짜 이거는 싸긴 싼 거예요. 예, 싸긴 싼 건데, 이렇게 이제 물가가 비싼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싸요. 그리고 이들이 받는 평균적인 봉급이 여기 치앙마이는 한 500불 정도라고 합니다. 500불, 600불 정도. 예, 그리고 방콕에 가면 한 800불, 예, 7, 800불 이 정도 받는다고 하고, 또 시골 지역에 가면 그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가가 싸니까 와, 태국 가서 살아보면 괜찮겠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태국이 그렇게 이민하기가 쉬운 동네는 아니에요. 뭐 물론 미국도 이민이 쉽진 않죠. 근데 미국은 순서대로만 하면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 받고 몇 년 있으면 또 시민권도 주고, 특히 시민권 받기가 쉬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영주권 받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처음에 미국 들어오는 게 힘들고. 그래서 뭐 우리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 남의 나라 처음 갖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보면 유럽 같은 데는 EU 영주권, 유럽연합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데, 이용조건을 갖다 제일 쉽게 받는 데가 포르투갈이에요. 예, 투자 이민만 하면 이용조건 20몇만 불인가? 예, 뭐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몇십만 불 미만인데, 그걸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줘요. 그 대신 포르투갈이 좋은 게 뭐냐면 꼭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안 하고 건물을 사서 임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나라 가서 비즈니스 하는 게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르투갈 영주권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 돈을 갖다가 이제 몇십만 불 디파짓 해갖고 부동산 사서, 그 영주권을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유럽에 어디 가든 간에 살 수 있어요. EU 국가는 다 살 수 있어요. EU에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는. 대신 다른 나라 가서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같은 EU 국가인데도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고 물가 비싼 나라가 있고 인건비가 싼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건 쉽지 않아요. 중국이 또 웃긴 게 뭐냐면, 중국이 큰 나라고 한 나라인데 다른 지역을 함부로 못 가요. 여행을 가면 갈 수 있지만 다른 동네 가서 일을 하려면 그 동네에 호구라는 게 필요해요. 호구가 호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같은 나라인데 옮겨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면
멕시코가 그래요. 멕시코도 칸쿤이는 콴타루주 같은 데 하고 또 다른 동네 못 산 동네하고는 소득 차이가 몇 배가 차이 나요. 미국도 물론 도시하고 시골하고 소득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데는 물론 지방 같은 데 월급을 조금 덜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최저임금이라는 게 서울서부터 부산, 제주도까지 다 똑같은 나라가 한국인데, 미국은 최저임금도 7불 25에서부터 뭐 17불까지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미국이죠. 자, 그래서 요즘에 여기민 때문에 이제 한국 얘기 들어보니까, 캠핑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서울만 아니고 좀 지방도시 가서 살면 진짜 저렴하고, 미국에서는 뭐 한 4, 5천 불 받아서 그냥 살 텐데 그 돈 갖고 한국 가면 여유 있게 살고 뭐 캠핑처럼 이렇게 동남아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참 좋겠네.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 태국에 와서, 태국의 치앙마이 두 번째 도시지만 방콕에 비하면 또 물가는 이런 게 많이 싸요. 두 번째 도시라고 하지만 여기 와서 물가를 말씀드리면, 야, 태국 진짜 싸네. 태국은 뭐 한 1,000불이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1,000불 이하로도 살 수 있죠. 예, 500불에도 살 수 있지. 왜냐면 여기 현지인들처럼 살면 500불에도 살 수 있는데, 진짜 500불에는 이 한국분들이 못 살아요. 예, 살던 그게 있어갖고. 왜냐면 500불에 살려면 월세 뭐 한 50불짜리, 70불짜리 이런 데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뭐 자고 있으면 도마뱀 얼굴에 달라붙고 뭐 이런 데니까 못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쓸만한 집 얻는다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서도 뭐 반값만 최소 500불 줘야지 좀 쓸만한 아파트 얻을 수 있고, 좀 깔끔하고 좋은 데 얻는다 그럼 여기도 돈 1,000불 줘야지 좋은 데 얻을 수 있고, 밥도 시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1불 25짜리 1불 50짜리 먹으면 좋은데 맨날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예, 가끔 가다가 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에어컨 나온 데서 밥도 먹고 싶고 그러면 밥 한 끼에 또 6불 7불. 그래서 솔직히 뭐 태국 인건비가, 여기 치앙마이 인건비가 600불 500불 600불 한다고 500불 600불에 막상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도 물론 그래도 제가 있는 평택 거기랑 비교하면 거기보다 조금 들어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 한 1,500불만 쓰면 살지 않을까. 오늘 여기 배드 호텔, 어저께 영상에도 맨 끝에 잠깐 여기 사장님 제롬 쉬들러 씨인데, 제롬 씨 영상을 좀 올려드렸고 오늘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만나서 또 이 얘기 저 얘기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가, 나 여기 취직 좀 시켜줄래? 그랬더니 진짜 시리어스인가? 난 취직을 왜 하고 싶냐면, 난 미국 여권인데 미국 여권은 태국을 30일밖에 비자를 안 줘. 그러니까 한국 여권 같은 경우는 90일을 줍니다. 90일을 주면 석 달이잖아요. 예. 석 달 동안 여기 있은 다음에 옆에 이웃 나라가 있어요. 꼭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돼요. 차 타고 갔다 와도 되고 오토바이 타고 갔다 와도 돼요. 옆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뭐 미얀마 이런 데 갔다 오면 다른 나라 갔다 온 거가 되기 때문에 또 90일 또 줍니다. 그러면 6개월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비자런이라고 하는데, 비자런을 갖다가 너무 많이 악용을 하니까 요즘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국인과 태국을 계속 비자런 하면 1년에 180일 이상 못 있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6개월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분들은. 근데 우리 같은 이제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달밖에 못 있는 거예요. 비자런 해봤자 2달밖에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려면, 여기 좀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엘리트 비자라는 게 있어요. 엘리트 비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년에 몇천 불씩 해요. 예, 뭐 1년짜리 얻을 수 있고 5년짜리 있고 20년짜리도 얻을 수 있는데, 그 엘리트 비자는 그냥 돈 쓰라는 비자예요. 1년에 몇천 불씩 태국 정부에다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대신 이 공항에 들어올 때 뭐 완전 국빈 대접을 해줘요. 왕족들이 지나갈 수 있는 뭐 이런 게이트로 들어보내주고, 공항에 픽업을 오고, 또 귀족들 가는 골프장 뭐 이런 데 멤버십도 해주고 뭐 이런 혜택이 있긴 하지만 돈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비즈니스를 못 해요. 돈을 못 벌어. 돈 벌지 말고 돈만 쓰고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냥 네가 태국 와서 즐기고 싶다 그러면 엘리트 비자라는 걸 하면 돼요. 그거 괜찮죠? 예. 얼핏 듣기 좀 솔깃하잖아요. 예, 엘리트 비자라는 거. 근데 그건 돈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이제 뭐 몇 년이나 살지 모르는데 태국에 좀 있어보고 싶다 그러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학원을 등록하는 거예요. 난 태국말을 배우고 싶다. 태국 대사관에 가서 난 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태국말을 배우고 싶으니까 가서 어학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어학원에 등록을 하면, 어학원 뭐 가격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200불 내고 이제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학원도 나쁘지 않은 게, 혼자 와서 좀 재미없잖아요.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서 젊은 친구들과, 그럼 어학원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미국은 별로 없지만 하여튼 뭐 미국도 있고,
뭐 한국 친구도 있고 일본 친구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랑 좀 어울려 다니고 또 어학원에서 친구 사귀어서 주말이면 같이 주변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 돈만 쓴다고 괜찮아요. 여기서 돈 벌고 산다? 돈 버는 게 여러분이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사업을 한다고 여기 직원들이 한 달에 5, 600불 벌어가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5,000불, 10,000불 벌 수 있을 것 같나? 그거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예, 돈 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돈 벌러 오는 게 아니라 돈 쓰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 매도호텔 사장님, 예, 제롬 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나 취직 좀 시켜줄게. 그랬더니 진짜 시리어스? 시리어스. 하지만 나는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말, 일본말 인사도 할 줄 알고 스페인시도 인사는 할 줄 알고 성격도 오그레시브하고 유튜브를 하잖아. 한국 손님들 많이 오게 내가 잡아줄게.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페이는 세지 않다. 왜냐면 뭐 저만 특별 대우 해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페이는 세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페이가 문제는 아니죠. 예, 저는 여기 있으면 워킹 비자를 해줄 수 있냐? 그걸 물어봤더니 워킹 비자는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취직해갖고 여기서 일하는 동안 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워킹 비자 해주는 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잘 됐지. 그래서 워킹 비자만 가능하면 나야 뭐 돈이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파타임으로 좀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더니 4명이 벌써 여기 일한대요. 그래서 진짜 시리어스하다고 그래갖고 저한테 오늘 명함을 주더라고요. 예. 명함을 줬는데 이제 제가 어저께도 좀 이야기 해봤지만 이분이 그 방콕에 강의를 하러 간대. 호텔 호스피탈리티, 예, 호스피탈리티 호텔 경영 쪽 강의를 하러 간다 갖고 그런가 보다. 근데 오늘 명함을 주는 거 보니까 그 방콕의 호텔 경영학 대학교에 부총장님이세요. 예, 부총장님이시고 또 이렇게 이민자 협회 뭐 이런 거 같은 권익보호 뭐 이런 거에 무슨 뭐 보드 멤버고 되게 활동적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어떤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투자 비자로 체류하고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 비자. 그래서 워킹 비자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진짜 할 생각 있으면 연락해라 했고 지금 당장 아니고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생각나면 연락할게 했더니 명함까지 주고 개인 연락처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 살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아주 편하죠. 그거 말고 이제 한국 분들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특히 몇 년 만에 한 6년 만에 여기 와 보니까 한국 식당이 그전에는 한 서너 개 있었나 그랬는데 지금은 한 몇십 개 있는 것 같아요. 한 20개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다니다가 또 사장님들과 만나고 좀 친해지고 그래서 이래저래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투자를 하려면 현지인이 51%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51% 지분을 갖고 있고 외부인이 49%. 그러니까 외국인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지. 그래서 10만 불짜리 회사면 10만 불짜리에 이제 여기 현지인이 51%, 여기는 49%. 근데 거기 계약할 때 현지인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돈은 내가 다 되는 걸로 해갖고 이 수입은 내가 다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뭐 변호사에서 회사를 현지인이 51%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9% 갖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회사를 설립하면 여기서 식당도 차릴 수 있고, 뭐 이런 호텔도 하려면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 할 생각 있으면. 근데 큰 돈 버는 건 쉽지 않죠. 왜? 여기 다 푼돈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식당에서 밥 한 그릇에서 5불 받는데 프라핏이 얼마나 났겠어요. 예. 돈은 사실 미국에서 버는 게 제일 좋죠.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미국, 한국, 태국을 본다. 그러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에서 돈을 받아서 태국에서 돈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갖고 미국에서 구글에서 돈 받아갖고 태국에서 돈 쓴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뭐 이게 아니라 미국에 부동산이 있어갖고 매달 렌트비를 받는다. 미국 렌트비를 받아서 태국에 쓴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미국에서 뭐 주식 배당금이 있다. 미국에서 받아서 태국에 쓴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 1,500불 있어도 살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내가 뭐 나이 들어서 좀 궁짝 끼고 살고 싶지 않다. 예, 그러면 좀 돈을 뭐 한 4, 5천 불 쓴다. 그럼 여기서 뭐 진짜 운전기사에다가 입주 가정부까지 두고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좋은 면만 말씀드렸는데 이 이면은 뭐가 있냐면 이 이민자의 삶이라는 건 다 고달픈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이 불법 이민자들,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서름이 비자들, 이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고 항상 대선이 있을 때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넘어온다고 하니까 다 멕시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중남미를 통해서 많이 넘어와요. 예, 멕시코를 통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개념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죠. 예, 그리고 삼면이 다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땅을 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들어오든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든 해야지 육로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북한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땅을 넘어서 남이 나라에 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자, 트럼프가 먼저 번에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장벽을 다 만들어 온다고 말만 그렇게 하다가 돈만 모금했다가 일부만 하고 말았죠. 예, 일부만 조금 하고 그 돈 모금했던 베런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본인이 삥땅 치는 바람에 지금 예, 잡혀갔죠. 예. 현실적으로 국경을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중국의 만리장성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 국경선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산 같은 데 국경선이 없어요. 스페인 술래잡기를 가면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프랑스 처음에 시작하는 데부터 가서 산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고 나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프랑스 땅이었다가 스페인 땅으로 바뀐 거예요. 뭐 비자 검사도 안 해. 산을 넘어갔을 뿐인데 프랑스 땅이었는데 출발은 어느 순간 보면 스페인 땅이에요. 문제가 없어. 남이 나라 국경 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이곳 태국도 주변에 몇 개 나라가 있냐면, 국경을 인접한 나라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가 국경을 인접하고 있고, 저 밑에 말레이시아도 국경을 인접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국경을 인접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옆에 캄보디아를 거쳐오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로로 올 수 있는 나라가 이 정도 나라가 되는데, 말레이시아는 생활 수준이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괜찮아요. 예.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데보다 나아요. 베트남도 많이 요즘에 따라잡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도 뭐 이제 많이 경제적으로 좋아졌으니까 예전 같지는 않은데, 이 인접 국가 중에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여기가 못 살아요. 여기보다 못 살아, 태국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산을 넘어오면 이 태국이 오는 거야, 태국에.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서 농사만 짓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크면 이 딸들이 이 대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이 태국으로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들도 불법 체류자야. 뭐 불법 체류자인데 사실 이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얻는 게 많지. 병원 같은 데 가도 혜택도 못 받지. 여기 경찰한테 잡히면 추방당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몰래 일해야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들이 말도 조금씩 달라요. 물론 뭐 제주도 방언, 한국말 다른 것처럼 좀 다르지만, 인사말도 여기는 사와디캅한데 저기 뭐 캄보디 같은 썩사빠이 이런 식으로 인사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면 일을 갖다가 하는데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든 일, 식당 같은 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봉급은 이 태국인들의 절반이에요. 뭐 치앙마이에서 600불 받는다. 그럼 이들은 300불 받고 그러는 거예요. 300불도 또 자기 나라 가면 커. 300불 받으면 자기가 150불, 100불 이렇게 쓰면서 나머지 돈을 또 고향에 있는 어머니한테 보내드려요. 우리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옛날에 70년대 시골에 딸들을 다 크면 도시에 나가서 공장에 일해서 공장 기숙사에서 열심히 다 같이 모여서 돈 아끼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집에다가 돈 붙여주고, 옛날에 우리 누이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60년대, 70년대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 다른 나라와 국경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안 갔던 것 뿐이지, 한국 안에서도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는 것처럼, 물론 이 태국 안도 마찬가지예요. 태국 시골에서 방콕이나 이 치앙마이로 올라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특히 이 북쪽에 라오스, 네, 미얀마, 예, 미얀마 쪽이 가깝거든요. 라오스. 여기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미국의 히스패닉들이 미국에 와서 제대로 체류 문제도 없는데 일을 하는 거고 똑같죠. 그나마 미국에 온 히스패닉은 난 거야.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사람이 아파서 죽게 생겼으면 병원 가면 그렇게 병원비가 무식한 나라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병원을 가면 어쨌든 간에 병원 고쳐주잖아요. 미국은 그 좀 인권적인 걸 해주고, 그건 한국도 어느 정도까지 해줘요. 예, 뭐 근데 미국은 그걸 갖다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국 와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미국 시민권이 되잖아, 미국은.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다 똑같구나,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 이 친구들 300불 받아서 일해갖고 그 돈 갖고 고향에다 돈 붙여주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즐기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날 더운데 이런 데서 일하고 이러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스페인을 갔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가 스페인시 쓴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남미 사람도 생각하면 안 돼요. 중남미 사람들은 원래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과 많이 혼혈이 섞여갖고 보편적으로 키가 작고 생긴 외양이 조금 동양적인 게 많이 섞여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거의 유러피언이에요. 유럽 사람인데 좀 피부가 까무잡잡해. 약간. 그것도 뭐 여기처럼 까무잡잡한 게 아니라 약간 구릿빛. 예. 라틴계라고 하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 보면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그래요. 그래서 스페인의 마드리드 같은 수도를 가면 식당 같은 데 일하는 친구는 누가 봐도 이 사람 중남미에서 왔구나. 멕시코, 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뭐 이런 데서 왔구나. 느낌이 화가. 근데 그 사람들이 스페인 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어쨌든 간에 멕시코 시골보다는 그쪽에 가서 일하면 유로로 벌잖아. 돈을 많이 못 받아도 유로로 벌고, 또 스페인도 허드렛 일을 그 나라 사람들이 안 하는데 월급을 조금 줘도 일할 사람들이 중남에서 온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야. 왜? 거기 일하는 자기 나라 일하는 것보다 편하니까. 그리고 스페니쉬를 하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95% 이상 통해. 뭐 진짜 뭐 이상한 사투리 같은 거 빼놓고는 95% 이상 다 통하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통하냐? 조선족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랑 한국말 다 통하잖아요. 일하고.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 있는 중남미 히스패닉들이 스페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 와서 일하는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많이 보여요. 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여기가 그래요. 라오스, 캄보디아,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태국말이를 하면 말이 안 통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이냐면 스페니쉬하고 영어 정도 차이예요. 근데 스페인, 멕시코, 우리 흔히 우리가 멕시칸이라고 얘기하지만 멕시코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라티노 아메리칸들, 이들이 스페니쉬하는 스페니쉬, 히스패닉들이 영어를 배우면 몇 년 뒤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빨리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말의 뿌리가 라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단어가 비슷하거든. 그래서 금방금방 배우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기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미얀마, 예, 이런 데 있는 분들이 태국에 오면 또 금방 태국어를 배워요. 왜냐하면 말이 다르지만 말만 조금만 배우면 금방 배우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어 배우면 금방 배우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고,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전화기 텔레폰, 그러면 저쪽에서는 텔레포노, 예, 그럼 똑같잖아요. 아구아, 그러면 여기는 아구아, 네, 저쪽에서는 아쿠아, 그럼 물이고, 그다음에 텔레비숑, 네, 텔레비숑, 그러면 저쪽에 텔레비전, 이런 식이고, 뭐 많은 말들을 단어가 되게 뭐 미국 말이랑 스페인어랑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por favor 이런 얘기 많이 쓰지만 그게 for favor라는 얘기예요. Would you do my favor? for favor? 그래서 그런 식의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LA 같으면 LA 사투리라고 하죠. 예, 우리도 흔히 for here to go, 예, for here to go, 그게 원래 스페니쉬를 영어로 바꾼 LA 사투리예요. dine in or take out이 원래 제대로 된 말이죠. 안에서 먹을래? dine in or take out 이렇게 얘기하는데 for here or to go요. para aquí o para allá. 예, para aquí o para all라는 스페니쉬가 오히려 영어로 그냥 번역이 돼서 LA 사투리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LA는 히스패닉 많이 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볼 때 불법이니까 무조건 나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불법이니까. 법을 금지한 거를 하니까 단순하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요즘엔 젊은 친구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들어요. 요즘에 이제 웬만한 편의점 있죠. 잘 되는 편의점 아니면 주인이 일을 안 하잖아요. 주인이 일하고 알바생을 주면 주인이 가져간 돈이 알바생이 받는 월급보다 작은 데가 많대요. 그게 이번에 리서치가 나왔는데 알바생이 100을 가져가면 주인이 70밖에 못 가져간대요. 알바생이 월 200만 원 벌어가잖아요. 그럼 주인은 140만 원밖에 못 벌어간대요. 그래서 주인이 그냥 일하는 거예요. 부부가 일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최저임금이라는 게 정해져서 그래요. 미국도 최저임금이 어느 지역은 7불 25부터 어느 지역은 뭐 17불까지 정해져 있고, 한국도 지금 거의 10,000원 가까이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최저임금 취지는 좋아요. 제가 미국 오던 당시에는 한국에 최저임금이 없었어요. 미국 오니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뭔가 이게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몸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몸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은 똑같은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 사장님의 입장에서 좀 꺼림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를 일하면 2명만 일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일하면 3명을 일해야 된다. 그러면 페이는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취직시키는 게 좀 거리낌이 들겠죠. 그래서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약간 정신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최소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그 이하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 서포트 해줘야 되겠죠. 그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아예 일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시니어 분들 문제예요. 나이가 70이 됐어요. 젊은 사람만큼 일을 못하지. 뭐 짐을 많이 들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뭐라도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시니어가 나는 나이가 70이니까 요즘은 뭐 미니멈 페이가 15불이지만 나는 10불만 줘도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니어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게 통용이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할까요? 예, 이건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어르신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당 10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갖고 10불 준다?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좀 이따 봐요. 누가 찔러? 그 할아버지한테 또 찔러. 왜 15불밖에 받아야 되는 법원적인 건데 왜 10불밖에 받아요? 그거 변호사 시켜갖고 소송 겁시다. 이렇게 되는 데가 미국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 안 주면 이제 노동청에다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70 된 사람 갖다가 일을 시키냐? 안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일이잖아요. 연세가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필요한 일이 있어. 뭐 가게 앞에서 사람들 뭐 계산하고 나가는데 안내만 해주고 좀 필요한 거. 젊은 사람 아니라도 할 수가 있어.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사람이 굳이 없어도 되는데 시간당 15불 페이는 주긴 좀 아까운데 시간당 8분만 받겠다, 10분만 받겠다, 그런 시니어 분이 있다? 그러면 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그렇게 되냐고요. 안 된다고. 누가 찔러도 찔르는 거야.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국도 이 페이가 15불인데 15불을 밑으로 10분만 받고도 일할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불법으로 온 친구들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래야지 내가 돈이 덜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버니까. 이런 수요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남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또 그렇게라도 열심히 일을 해. 오히려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국도. 이 주변 국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심지어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이 월급을 여기에 치앙마이에 있는 친구들이 600불 받는데 자기네들은 250불, 300불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든 일,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도 그런 디맨드가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한국도 예전엔 다 우리가 이랬지만 요즘엔 젊은 친구들이 새벽 편의점 같은데 새벽에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잠 없으니까 새벽에 전화기만 붙잡고 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주인이 새벽에 좀 물건 좀 스탁해라 그러면 힘들다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나가고.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해. 사람 구하기 힘들대. 오히려 그 허드렛 일 구하기 힘들대요. 그리고 또 웬만한 비즈니스들이 사람 들면 사람 쓰는 게 보다 인건비 나가는 게 더 많아서 주인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커피숍 한 달에 뭐 수입 따져봤자 뭐 300만 원도 안 되겠는데 알바생 써갖고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줘봐요. 뭐 주인이 뭐가 남나. 미국도 벌써 예전부터 그랬죠. 그래서 미국은 프랜차이즈 하면 프랜차이즈 주인이 여러 개를 해요. 그래서 한 5개, 10개를 해갖고 그걸로 벌어들인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편의점을 한 4, 5개 한다. 그래서 뭐 나는 내가 일을 안 해도 다 오토매틱 돌린다. 그래서 편의점 하나당 뭐 150만 원씩만 남아도 된다. 난 5개면 그러면 뭐 75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겠지만 편의점 하나만 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는 태국도 이제 슬슬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많이 바뀌어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곳 태국이 이 동남아시아의 맹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안 와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심지어 타이완과 타일란드를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타이완은 동남아시아에 껴주기는 좀 애매모호해요. 약간 위쪽에 있으니까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따지면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베트남, 한국 분들 많이 가시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곳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필리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조그만 나라들이 더 있을 텐데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 분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가시는데 그 중에서 싱가포르이 잘 살아요. 싱가포르는 나라가 조그맣죠. 말레이시아도 나쁘지는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사람들이 못 살긴 하지만 규모가 커요. 인구 규모가 전 세계 5위인가 그래요.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 땅도 큰 땅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 천연 제품 수출하는 게 많이 있어요. 뭐 고무라든가 나무라든가 옛날에 보르네오 가고 있었죠. 예, 보르네오 섬이 인도네시아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또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게 있고 이곳 태국은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땅이 비옥해요. 태국은 관광으로 수입되는 게 이 태국 총 그 수입, 외화벌이 하는 것 중에서 20%가 관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관광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넘버원이 뭐냐면 쌀 수출이에요. 쌀이 아주 비옥하게 잘 나는 곳입니다. 1년에 3모작씩 하면서도 쌀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아이고 안남미 맛도 없는데, 근데 그 안남미가 세상에 유통되는 쌀의 90% 이상이 안남미예요. 우리 일본하고 한국 사람들만 이상한 쌀을 먹는 거예요. 예. 일본이 품종 개량한 자포니카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사람들만 그 우리가 먹는 밥을 먹지 나머지는 다 안남미를 먹기 때문에 태국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쌀을 수출해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이 못 사는 것 같은데도 제가 참 괜찮은 게 뭐냐면 닭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싸요. 고기 가격이 싸. 그다음에 씨푸드 가격도 싸요. 그리고 쌀 같은 것도 싸요. 그래서 여기는 밥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태국은. 그리고 제가 지금 치앙마이 와서 지금 일주일째 있는데 조금씩 땀납니다. 이제 했더니까 일주일째 있는데 거지? 예, 거지 길에서 동냥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동냥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좀 거지같이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 거지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매깅을 하는 거 아니니까, 남한테 돈을 구걸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을 갔더니 이제 여학생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제 버스킹이라고 하죠. 예, 그런 사람이 있었고 복권을 파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복권을 여기는 길에다 좌판에 이렇게 파는데 복권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좀 불쌍한 게 화상을 입었나 봐요. 얼굴이 이렇게 다 편편해졌어요. 눈, 코, 입 구멍만 뚫렸어요. 보기에도 좀 흉측할 수 있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이 맹인인데 맹인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복권을 팔러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거지는 아니에요. 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이걸 거지라고 볼 수 없죠. 그만큼 여기 이제 그 홈레스가 없는 이유 중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가 불교 국가라서 남을 잘 도와줘. 좋은 일 해야지 다음 생에서 내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있어갖고 첫 번째, 남을 잘 도와줘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먹을 게 풍부해요. 아까 말했듯이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물가들이 싸요. 과일 이런 거 같은 거. 특히 과일은 뭐 한국이랑 비하면 무지막지하게 싸고 돼지고기, 소고기도 쌉니다. 제가 돼지고기, 닭고기도 쌉니다. 제가 왜 소고기 얘기를 안 하냐면 여기 현지에 있는 소는 맛없어요. 예, 물소과라서 맛없고 여기 있는 소, 예, 소고기 보통 시장 가서 소고기 시키면 다 무슨 소냐면 호주산, 예, 오스트레일리아, 예, 호주랑 그나마 가깝거든요. 호주산 소가 오는데 다 냉동 수입 소고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유통이 그냥 얼려서 안 갖고 온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식당들이 5시에 문 닫습니다. 6시에 문 닫습니다. 근데 가면 벌써 문 닫는 경우가 있어. 재료 소진되잖아요? 그럼 안 팔아. 그날 딱 팔 만큼만 재료를 갖고 와. 왜? 전기세 비싸고, 전기세가 비싼 건 아닌데 이 나라 사람들 물가에 비하면 비싸니까 전기 냉장고 큰 거 이런 거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날 딱 소진할 만큼만 갖고 와서 팔기 때문에 생각보다 닭고기, 돼지고기 또 비행기 지나갑니다. 가격이 싸요. 생각보다 닭고기, 돼지고기가 가격이 싸고 맛도 되게 있습니다. 예, 맛도 되게 있고 그래서 여기는 먹는 거 하나만큼은 진짜 누구한테나 행복이 보장된 나라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식은 각자 입맛 취향이기 때문에 태국 음식이 맛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태국이 지금 이 치앙마이도 미슐랭 레스토랑이 몇십 개 있다고 했죠. 미식의 나라예요. 원래 일본이 옛날에 뭐 요리 천하, 뭐 강철 요리 왕 뭐 이런 같은 거 프로그램 하면서 세계 3대 요리 그래갖고 그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 그다음에 일본 요리 맨날 이렇게 해서 대결을 시켰어요. 일본이 자체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아이언 셰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전 세계 미식가들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세계 3대 요리 나라로 따지면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 태국 요리 이렇게 쳐줘요. 왜 그렇게 쳐주냐면 그만큼 요리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이 태국 요리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국 요리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요리가 많은데 이제 한국 분들은 향신료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아하시기 시작하면 되게 이 요리의 수준이 깊고 넓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 똠양꿍이라는 게 제가 태국을 그렇게 오면서 어느 집을 가서 먹든 똑같은 똠양꿍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고 똑같으냐면 한국의 김치찌개를 먹으려면 어느 집이든 간에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김치찌개 맛은 있어. 그렇지만 집마다 김치찌개 맛이 다 다르잖아. 똑같아요. 묵은지로 하는 집도 있고 또 약간 또 신선한 김치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돼지고기 넣어준 집도 있고 차돌박이 넣어준 집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똠양꿍이라는 게 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그 음식에 대해서 수준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미식의 나라라고 제가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 태국은 먹는 거 하나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 밥 굶는 사람을 못 봐요. 꼭 남한테 밥을 챙겨줍니다. 예, 스님들한테도 밥을 챙겨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는 군대가 뽑기 제도예요. 군대를 안 갔던 사람은 스스로 절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신자가 사실 거의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가 교회도 보긴 했는데 불교 신자가 거의 나라이긴 한데, 이 나라가 제가 범죄가 없다고 했죠. 예, 범죄가 물론 방콕은 좀 더 많이 있어요. 치앙마이가 이제 거기보다 적고, 더 시골 가면 범죄가 더 없어요. 사람들 착한 것도 한몫하지만 한국이 범죄가 없는 게, 사람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가서 범죄가 많이 없고 남의 물건 훔치는 게 많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CCTV가 많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범인은 잡힌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CCTV를 대신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만큼 CCTV가 없어요. 근데 CCTV를 대신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블락마다 있는 사원입니다. 사원, 한국식으로 따지면 절이에요. 절이 많아요. 스님들이 계신 사원이, 여기 중간에 올드타운 가잖아요. 그럼 한 블락에 두세 개씩 있어요. 걷다 보면 20-30m 걷다 보면 한 40-50m 걷다 보면 절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 남이 물건을 훔치려다가도 이 옆에 절 있으면 부처님이 계신 곳, 그 앞에서 주의를 짓기 싫어하는, 왜 불교 신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현지인들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부처님이 계실 곳 근처에서 나쁜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훔치는 것 갖다가 잘 못하는 게, 이 사원들, 절 많은 게 CCTV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한몫 있고, 살상 같은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강도 살인 사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방콕에서 한국 청년이 놀러 왔다가 클럽에서 만났던 다른 한국 사람들한테 금품 뺏기고 살해당하고, 이 드럼통에다가 시체 집어넣고 시멘트 채워서 강에다 버린 그 범죄를 한국 사람이 저지른 거지 태국 사람이 저지른 게 아니죠. 물론 여기도 나쁜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세상 사는데 뭐 나쁜 사람이 뭐 완전히 없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없는데, 이 태국의 치앙마이는, 이 태국의 치앙마이가 태국의 치앙마이,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CCTV는 제가 봤을 때는 절, 사원이 이들의 모럴리티, 도덕성을 갖다가 훨씬 올려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참 많이 좋죠. 근데 저는 이 태국이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더워요.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어 죽겠고, 재미는 있어요. 저는 또 태국 음식도 잘 먹어. 뭐 1년 내내 태국 음식 먹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호텔 사장님이 취직시켜준다 그러니까, 진짜 아싸 그러면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 수가 있는데, 태국에 올 수만 있으면 오면 좋겠다. 만약 와봤는데, 또 비행기 지나갑니다. 이 비행기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태국을 와봤는데, 저 태국 날씨도 마음에 들고요, 태국 사람 품성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태국 음식도 마음에 들고, 전 태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안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태국에서 살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여유가 있으면 엘리트 비자를 알아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 해볼까. 근데 비즈니스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51%, 적어도 절반 이상이 태국 현지인 누구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그 사람이 공동 지분해갖고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지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 그냥 한 1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어학원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학원 많이 있으니까. 어학원 말고 다른 걸 다녀야 돼요. 쿠킹 스쿨 다녀야 돼요. 내가 태국 요리를 좋아해서 태국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 그럼 1년 동안 태국 요리 학교를 다녀도 됩니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학교를 다니면서 1년 동안 있어보면 되고, 처음엔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이건 미국 여권 갖고 있는 분들은 90일을 안 주니까 힘들어요. 30일밖에 안 주니까.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1년에 180일, 6개월까지 2번 비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90일 찍어주는데 90일 다 될 때쯤 옆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혹은 한국 갔다 오셔도 되고, 갔다 오시면 다시 90일 찍어주니까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있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민이라는 거는 뭐든지 쉽지 않아요. 남의 나라 가서 말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좀 여행 다니면 이제 좀 자부심을 가져. 나 진짜 태국 왔을까? 태국말도 헝남이 사이캅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타올라이캅 이거 얼마입니까? 얘기하고. 나 태국말 잘하지. 중국 같고, 워부시도 저거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중국말 잘하지. 그다음에 고래와 해처츠 구다사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본말 잘하지. 그게 일본말 잘하고 중국말 잘하고 태국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는데 진짜 와닿는 말이 있었어. 그 나라 말로 가서 돈 쓰면서 그 나라 말이 통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래. 왜? 나는 돈을 쓰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알아들으려고 하거든. 내가 그 나라 가서 돈을 벌라고 할 때 내가 그 나라 말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때 그게 그 나라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내가 태국에서 장사할 만큼 태국말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당연히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태국은 그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죠. 예, 태국 분과 결혼하는 방법. 예. 그래서 뭐 이제 가짜 결혼, 여기도 가짜 결혼이 있다고 합니다. 예, 위장 결혼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다른 나라 영주권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한국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서 국경을 알아봤는데 중국이 제일 힘들어요. 중국이 뭐냐면 제가 국경에 사시는 형님들, 몇십 년 사시는 형님들 많이 아는데 그 형님들 중에서는 중국 형수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애도 중국에서 났어. 애도 중국 국적이야.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야. 중국 국적 안 줘요. 미국 같으면 주지. 안 줘. 그리고 영주권도 아니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워킹 비자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비즈니스도 못해, 중국에서.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해. 그리고 와이프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거기에 본인이 주식한 걸 해갖고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중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타이어 할 때쯤 되니까 중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족 데리고 한국으로 오시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형수님이 귀화를 해. 귀화를 해갖고 형수님을 갖다가 한국 국적으로 만들어요. 한국 사람은 중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도 한국 국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어나면 애들이 크기 전에 한국 국적을 찾아줘요, 보편적으로. 그게 방법이 있고, 일본 같은 데는 일본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래도 영주권 줘요. 그 나중에 일본 귀화도 할 수 있어요. 영주권 받고. 일본은 영주권 받는 게 쉽진 않아요. 취업 비자 같은 걸 해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영주권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일본은 제일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본 사람이랑 결혼하거나 아니면 일본 사람 밑에 양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자 하는 것도 많이 있대요. 왜냐면 일본 노인들 중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 지내달라. 그래갖고 좀 친해져갖고 싹수가 있다 싶으면 다 큰 사람도 양자 이걸 해주는 게 있대요. 나이가 들었어도 누구의 양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일본 그 영주권 국적이 금방 나온대요. 그것도 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본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도 요즘에 괜찮은 게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 선입견만 없으면 음식 고찰 잘 맞죠? 예, 사람들 품성 좋죠? 그리고 엔화 요즘에 떨어져갖고 일본도 싸죠? 예, 일본도 나쁘지 않아. 베트남 같은 데는 저는 사는 거 추천 안 드린 게 어쨌든 간에 공산국가예요. 예, 공안 파워가 세고 뭔가 제약이 많고 답답하고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뭐 이런 캄보디아 같은 공산국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좀 괜찮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레이시아예요. 이런 동남아시아 나라 중에서 MM2H라는 게 있어요. Malaysia is my second home이라는 비자가 있어요. MMH2인데 그게 5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얼마만 돈을 집어넣으면 말레이시아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비자가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도 그런 게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비자가 있어요. 남의 나라들, 이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나이 드는 사람들 오게 해요. 왜? 외화를 벌어들이게 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은 65세 이상 지금 복수 국적을 허용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오면 외화벌이가 꽤 돼요. 근데 이거를 미국에 있는 교민만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허용 안 해준다? 그러면 또 형평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 계신 교민분들이 와갖고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건데 사실상 한국도 저는 태국의 엘리트 비자나 이런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65세 이상 복수 국적을 하면 아예 저는 그냥 은행에 얼마를 집어넣고 오십시오. 왜냐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대신 65세 이상이니까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보험비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 집어넣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면 진짜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말레이시아나 태국이 하는 것처럼 한국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국이 정부가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서울은 많이 몰려있고 지방도시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서울 인구가 한때 1000만을 넘어갔는데 1000만에서 지금 내려가서 900만이에요. 900만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서울 주변의 경기권 주변 도시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한국은 좀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 경기도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인구가 2200만 명이에요. 한국 인구의 절반이 경기도 안에만 사는 거예요.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잖아요. 경기도 하나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도시라고 얘기하는 부산이 350만에서 지금 330만으로 줄고 있고 대구, 대전 이런 데가 뭐 130만, 뭐 220만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방 도시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전 같은 데보다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의 신도시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뭐 용인이라든가 뭐 파주라든가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근처에 있는 뭐 인천에 있는 데라든가 뭐 이런 데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경기권 말고요. 경기권 바깥에 살면 바로 줄게요. 그 대신 경기권 안에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좋을 것 같아요. 경기권 바깥에만 살라 이거야. 경기도 바깥에. 지금 경기도에 2,200만이 몰려있으니까. 나머지 동네 다 죽는 거예요. 강원도 살던 충청남도,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제주도 이런 데 살면 바로 이중국적 줄게요. 해외 교민들한테. 야, 그렇게 하면 한국의 지방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금방 해결될걸요. 금방 해결되고 한국도 외화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좀 느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한 피부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부산 가서 친구 의원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의원도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아, 친구 봐봐. 이렇게 해갖고 부산에 이렇게 해외 교민들이 와서 부산 이런데 해오는데 당신 지금 의정 활동하고 있는 데가 해오는데 이런 데 와갖고 이런 분들이 1,000명이 온다고 생각해봐. 1년에 5만 불씩 쓴다고 그래봐.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넘는데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돈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야? 100억, 1,000억 조가 1조가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렇게 좀 세계에 맞춰서 이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 태국은 저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일 좋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에 적어주시더라고요. 왜 태국 같은 곳만 몇 번을 가셨습니까? 예, 방콕까지 가면 더 많이 갔죠. 예, 왜 몇 번을 갔습니까? 간단합니다. 예, 좋아서 많이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글을 적으신 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식당을 가면 왜 그 식당 자주 가세요?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좋으니까 많이 온 거예요. 제가 동남아시아 뭐 적어도 한 번 이상 가봤던 나라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냥 이건 순전히 제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베트남은 요즘에 다낭이니 뭐 이런 데도 있고 호치민시티도 있고 뭐 발전된 데가 많잖아요. 자연관광도 예쁘고 여행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공안들의 간섭이 심해요. 중국? 예, 중국도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 하면 끝내줘요. 끝내주는데 거기도 저는 굳이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게 중국 정부나 공안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싫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어. 그게 좀 싫고 일본? 저는 일본 도쿄 이런 데 말고 뭐 기껏 살면 도시라고 했죠. 오사카? 아니면 저는 홋카이도 이런 데 홋카이도 가보니까 살고 싶어. 근데 일본은 살라니까 방법이 없어요. 취직을 해야 돼. 취직을 하는데 저 일본어 못하는데 누가 취직시켜줘? 이 나이에. 취직이 안 되죠. 취직하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해야지 겨우 용식금 받아. 그렇다고 제가 일본 가서 어떤 할아버지만 나왔고 양자가 되면 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일본 가서 결혼을 해? 세상을 가? 그것도 아니죠. 일본은 방법이 없어. 제가 가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보면 이제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베트남 그런 문제가 있고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근데 싱가포르는 좋긴 한데 중국하고가 세고 너무 규칙이 좀 빡빡하고 인도네시아 가봤더니 나라는 큰데 너무 인프라가 열악해요. 인도네시아는 너무 열악해요. 나라가 커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면 차로 갈 수가 없어요. 거의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래.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도 가보고 인도네시아도 저 다른 섬도 가보고 했는데 섬에서 섬 이동도 힘들고 힘들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말했듯이 필리핀 사람을 제가 나쁘게 말하고 싶은 생각보다 섬이 한 8천여 개 가까이 있으니까 지역사회 이게 너무 강해요. 타지인들이 힘들어. 터세가 좀 셀 수가 있어요. 막상 살려면. 그래서 여행은 여행이지만 터세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 보니까 품성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근데 전 태국에서 제일 주약이 이 날씨입니다. 너무 더워요. 제가 지금도 막 땀 흘리면서 찍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오늘 더운 날도 아닌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요거 빼놓고는 태국이 음식 잘 맞죠. 물가 싸지. 좋아요. 그래서 태국에 뭐 남은 여생을 쭉 살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이제 태국에 있으면 뭐 어쨌든 간에 몇 년은 좀 살아보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병원 병원 같은 거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미국에 계신 교민들한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곳 치앙마이에도 꽤 큰 병원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여기 바로 옆에 외상센터도 있고 되게 큽니다. 병원이 서울대 병원 뭐 이런 것처럼 커요. 종합병원 엄청나게 크고 돈만 내고 어쨌든 의료비 여기도 싸요. 예, 한국보다 더 싸요. 의료비 싸고 여기는 의사들 다 엘리트입니다. 영어 다 잘해요. 예, 영어 다 잘하고 오히려 한국의 의사들 50대 의사들 영어 하는 것보다 더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치앙마이 대학교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대학교 가면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요즘에 한국도 대학교 가면 영어 못하는 친구도 없는데
여기 있는 대학교 학생들 보면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영어 다 잘합니다. 제가 그 전에 병원 같은 데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는데도 뭐 아픈 거니 뭐 다 통할 만큼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병원 다니잖아요. 미국 병원. 예, 미국에서 미국 병원 다니는데 여기서도 병원 다니는 거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보험이 있어요. 여기 또 1년 이상 하면 그때 그걸 알아봤는데 여기서 돈 내고 한 달에 뭐 한 돈 10만 원씩 내고 보험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 보험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예. 뭐 여기가 치앙마이 정도면 병원 못 가는 건 문제 안 돼요. 방콕이면 뭐 더더욱 좋고. 예. 방콕은 너무 복잡하고 치앙마이 이 정도면 병원 뭐 가는 거, 예. 병원 이런 거 같은 거 뭐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치과 임플란트를 한국이 치앙마이보다 비싸요. 치앙마이에서 할 때, 솔직히 여기 와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고, 또 이제 한국이 뭐냐면 임플란트 같은 거는 한국이 더 잘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임플란트가 비싸니까 안 하잖아.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임플란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더 싸지. 예, 더 싸고 많이 이제 좀 하니까 기술이 더 좋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한국이 좋아. 그러니까 성형, 임플란트, 한국이 잘해. 아마 임플란트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잘할 것 같아. 왜냐면 너도 나도 임플란트 다 하고 안 한 사람이 없어, 한국에 오면. 연세 드시고 임플란트 안 한 분이 없고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또 기술이 좋고. 그래서 제일 잘할 것 같고 성형도 한국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태국이 세계에서 의료 부분에 1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건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환 수술을 제일 잘하는 데입니다. 예, 여기에 성전환자 많은 거 아시죠? 예,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뭐 워낙 습하고 음기가 강한 나라라서 남자가 여성으로 변하려고 하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많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은 전 세계에서 태국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전환자들도 다 태국 와서 수술하고요. 두 번째로 또 태국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인 게 뭐가 있냐면 뱀독, 예, 뱀한테 물렸을 때 뱀독에 대한 연구나 그거를 뱀독을 갖다가 해독시키는 혈청, 이거 만드는 연구가 태국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은 또 뱀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와 태국 맨날 뱀 물리는 거 아니야? 예, 저 방콕에 와서요, 방콕 치앙마이 지금까지 와서 도시에서 뱀 본 적 딱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도마뱀은 곧잘 보여요. 예, 도마뱀은, 그리고 도마뱀은 여기 도마뱀은 귀엽게 생겼어. 징그럽게 안 생겼어요. 예, 되게 이렇게 핑크빛으로 귀엽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 도마뱀은 집에 있으면 좋아. 왜 좋은지 알아요? 모기를 잡아먹어. 모기 많거든. 모기를 잡아먹고 여기 있는 도마뱀인데 뱀은 구경한 적이 없어요. 뱀은 구경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워낙 조금만 나가면 뱀이 많으니까 태국이 뱀독 이런 거. 그러니까 태국도 이렇게 의료 수준이 꽤 높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 병원 규모나 이런 거 보잖아요. 지금 치앙마이에 있는 병원 규모 같은 거 보면 아마 제가 평택에 있는 병원 규모 못지않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여기 치앙마이 대학교가 태국에서 두 번째 랭킹 2 대학교예요. 여기 출신들이 다 여기 의대거든. 치앙마이 대학교. 그래서 병원 의료 수준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태국이니까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이거는 진짜 태국에서 넘버원 대학교가 쭈라롱콘 대학교입니다. 라마 5세 대왕님 이름이 쭈라롱콘인데, 쭈라롱콘 대학교인데, 쭈라롱콘 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치앙마이 대학교, 쭈라롱콘 대학교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서울대보다 전 세계 대학교 랭킹이 높았어요. 예, 서울대보다 랭킹이 높은 대학교가 태국의 국왕대학교입니다. 예. 지금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뭐 전 세계 뭐 랭킹 뭐 하면 뭐 영국의 뭐 캠브리지 뭐 하버드 뭐 이런 거 올라가는 데잖아요. 예. 근데 아시아권에서 홍콩 대학교도 올라갔고, 홍콩 무슨 대학교도 올라갔고, 태국의 쭈라롱콘 대학교도 상위권에 올라간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꼭 동남아시아다, 다 한국보다 못해, 이 선입관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와서 또 먹으면 항상 그러죠. 아, 여기 뭐 지저분하지 않아? 예. 오히려 한국산, 우리는 신토불이라고 한국 서해안에서 잡히는 게보다 저는 여기서 잡히는 게가 더 신선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와보면 청정지역인데 뭐. 닭이, 여기는 닭이 막 뛰어 올라서 지붕 올라가요. 저 닭 질길 것 같아. 막상 먹어보잖아요. 사살 녹아. 진짜 맛있어. 예,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죠, 유통 과정에 지저분하게 하는 게 문제지, 오히려 중국제가 한국보다 청정 지역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만 빼놓고 중국 시골 가면 한국보다 더 청정 지역이 많으니까 중국제가 더
깨끗하고 맛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비양식적으로 유통을 하니까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오늘도 또 여행 끝나고 오신 분들 차에서 그냥 들으시라고 아무 생각 없이 또 타국에서 느낀 거 주저줄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여기 다른 호텔로 이사를 가면 좀 다른 분위기에서 또 며칠 동안 영상 보내드리고, 또 제가 또 거리 다니면서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건 또 시간 나면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